대통령인지 선동가인지 헷갈리네. 문재인 평화경제 쏟아지는 비판 세리에. 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5시 24분, 36분쯤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발사체의 고도는 약 37km, 비행거리는 약 450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군사적 적대 행위들이 위험 개선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며 전날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을 비난한 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북한 자신들은 핵무기 개발을 넘어 이제 핵무기 생산에 열을 올리면서도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안하무인격으로 한국 방위에 트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검은 월요일에 이어 검은 화요일. 한국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6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73% 하락한 189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은 대통령이 이중대한 시기에 남북경협 같은 뜬구름 소리만 해대는데 당연한 결과 아니냐고 일난했습니다. 물론 대깨문 문바들은 온라인 누리꾼의 팩트 폭격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한 5일 하루 동안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에 몇 억 배상받으려다가 결국 한국이 50조 날린 꼬라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좋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좌파들은 돈보다 중요한 건 정의다라고 우기겠지요.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150 선물 가격 및 현물 지수의 변동으로 향후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날 장중 6%대까지 급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49.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평가는 1.8%포인트 오른 45.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들은 어련하겠냐. 50% 지지율이면 전국 아무 데서나 둘 중 한 명이 문바란 얘기다. 거짓말도 적당히 쳐야 속지 완전히 얼토당토 않은 지지율을 누가 믿겠냐라고 힐난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BCR이는 살면서 정치에 크게 관심 없이 살던 1인입니다. 촛불 시위건 반일 불매운동이건 불필요해 보여도 개인의 자유권이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며 관망하던 1인입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권 정말 해도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정책의 행보를 보니 만일에 탄핵 시위나 투표가 이뤄진다면 진심으로 나서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만 계속해서 드네요. 공산주의인가요? 라고 자신의 변화된 심경을 밝히며 통탄했습니다. 한국주가 환율이 대떡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좌파 언론 매체 한겨레는 아베 예고된 악재 줄줄이 경제보복 장기화된 역풍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환상을 헤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이 무슨 개소리? 이거 장기화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빨리 망한다라며 아베가 역풍 맞을 때 한국 기업은 모두 도산 직전일 텐데 다 망하고 나서 지원한들 어떻게 살아날까?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을 믿고 죽창 들고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못하는 걸까라며 개탄했습니다. 문재인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과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이날 문재인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고작 남북경협 타령 소식에 해당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 기사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삽시간에 무려 13,000여 명 이상이 환하요를 클릭하며 분노했습니다. 12,000여 개 이상이 달린 댓글 중 순공감 순으로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IAMW는 LI 정신 나간 X야 그게 대책이냐라고 조소했고 루미는 야 지금 IMF 터지게 생겼어 진짜 큰일 날 양반이네라고 힐난했으며 어거그는 이제는 완전히 미친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듯이라고 대통령의 상황인식 능력을 개탄했습니다. 랭크는 결국 노리던 게 이거지. 일본, 미국과 멀어지고 북한이랑 고려연방 적화통일. 지소미아 폐지하겠다는 의미가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한국 스스로 빠지겠다는 거다. 미군 부대 주둔 비용 핑계대면서 슬슬 미군 부대도 철수하라고 나올 거다. 그리고 트럼프는 진짜로 철수할 수도 있다. 국민들아, 다 너네가 자초한 거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런 결과가 있을 줄 몰랐다면 그 멍청함이 업보다라고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들에게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야권은 5일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몽상가적 환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 경제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이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가계기업 가릴 것 없이 생존투쟁 중인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 무력 도발에 여념이 없는 북한과 태연하게 경협 운운하는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기승전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대란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단 말인가라며 개성공단이 금강산 관광이 급전직하는 한국 경제를 구출해낼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혹시나 했던 정권을 향한 의구심을 일신하라는 확신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북한의 제대로 된 규탄 발언도 못 내는 문재인 정권이다며 총선용 국내 반일 감정 자극에 열을 올리더니 결국 반일 관제 민족주의의 수혜자는 북한 김정은이었음이 들통났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논조로 문 대통령을 지적했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다며 원초적 반일 감정에 기반한 그럴듯한 몇 마디만 하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가라고 했습니다. 김정화 대변인은 적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몽상가적 발언이 절망스럽다며 이성과 합리성은 외면하고 국민에게 연일 그 길 슛을 외치고 있는 정부, 당장의 한일 갈등을 풀어나갈 고민도 노력도 해법도 없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김정화 대변인은 대통령이 선동의 북소리를 울리고 참모들과 관계 장관들이 반일의 노래를 합창하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도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어 고도의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도리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며 그 와중에 나온 대책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울하고 답답한 하루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며 도발하기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 잡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아마 속아 웃을 일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나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산업과 관계없는 북한과 경협이라는 엉뚱한 솔루션을 갖고 나왔다며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북한 퍼주기로 구실을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보도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 신쇄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이현주 의원 역시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세계 정세와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저열할 줄이야. 진작에 이들 운동권 세력들 머리 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면 아예 100여 년 전 나라 망가뜨린 구한말 위정 척사파들이 타임머신 타고 21세기 글로벌 시대로 온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발언을 보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나 싶다가도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와 좌절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시장은 참으로 정직하더군요. 집권층이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 해도 시장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블랙먼데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연일 환율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자라면, 조금이라도 세계 정세와 강대국들의 전략을 읽을 줄 아는 깨어있는 자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당연히 알 것입니다. 주식시장과 위환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야말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찌 될 것인지, 일본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구체적 대책 하나 없이 큰 소리만 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투자자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대로라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자금이 본물처럼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라고 개탄하고 통탄했습니다. 자유우파 시민정치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인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 역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기본 자격을 상실하는 망언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병택 교수는 지금까지 정치인들 발언 중에 역대급 거짓말이자 무식한 소리, 위험천만한 소리라면서 평화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병택 교수는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평화경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수용되기 전의 경협은 핵개발비 조공이고 경제개발도 성공될 리 없다. 시장 경제 수용 없이 경제개발이 제대로 된 역사적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대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차명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과 아베의 전쟁은 150년 전 우금치 전투와 딱 닮았다. 그때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한테 무모하게 죽창 들고 달겨든 동학농민군 1만 명은 전원이 몰살당했다. 일본군은 딱 한 명이 죽었다.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5년 안에 일본으로부터 기술 자립하겠다고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발표한다. 문재인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북한과 합쳐서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단다. 일본 경제 규모는 우리의 3배, 기술 수준은 최소 30년 앞서 있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다. 남한 경제의 50분의 1 규모도 안 된다. 둘이 합쳐봐야 일본한테 잽도 안 된다. 게다가 소위 평화경제 하느라고 남한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할까? 인프라 깔아줘야지. 한참 처지는 북한 노동력을 교육하고 엄청난 복지 챙겨줘야지. 김정은이랑 공산당한테 뇌물 갖다 바쳐야지. 진짜 심각한 것은 북한 경제와 맞추느라고 남한 경제의 시장 자유는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사회주의화되어야 한다. 이 피해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을 이렇게 몰살당하는 싸움터로 몰아넣을 수가 있을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통탄하고 개탄했습니다. 박별영님, 윤현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